주택 역시 항상 새로운 주택 건물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때마다 그 아파트 단지가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받는 단지가 되고, 또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점점 공실이 생기면서 비선호하고, 이런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그런 것들이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한번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최부심의 현장 답사에서는 그동안의 아파트 단지만 갔던 것에서 벗어나서 상업용 건물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상가 투자자들이 상당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상가들이 어떤지를 좀 둘러보려고 해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신도림에 있는 테크노마트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총 14층으로 구성된 그런 건축물이고, 각 층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판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저런 상업용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을지, 아니라면 왜 그런지, 좀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고, 최부심만의 인사이트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고고! 여기는 지금 그 신도림 테크노마트 1층인데, 1층도 중앙부에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지나가는 부분부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슬롯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쪽 나머지가 싹 비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4층까지 쭉 둘러봐야 되는데 1층부터 이렇게 4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 비어 있다는 걸 보면은 나머지 층을 가면 정말 어떨지 굉장히 겁이 나는데, 다른 층도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1층부터 14층까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1층 먼저 둘러볼 때는 1층이 한 4분의 1 이상 비어 있고, 그리고 2층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이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를 둘러보니까 2층이나 3층이나 5층, 8층, 9층 이렇게 용도가 굉장히 또렷한 층 같은 경우에는 입점 상가들이 굉장히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손님도 많아서 그런 클러스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렇게 1층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층인지 모르는 그런 종합층, 일반 제너럴 플로어라고 할게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는 이렇게 편집샵들이, 특히 가전제품류 편집샵들은 온라인 구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전제품류를 파는 이런 층이 더 데미지가 클 거라고 느꼈지만, 막상 왔을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뾰족하고 색깔이 있는 그런 상권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색깔이 없는 상권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더 공실이 많아지는 그런 사이클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도림 테크노마트도 1층이 가장 많이 비어 있어요. 가장 많이 비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싹 다 비어 있는데, 여기 바닥을 보시면은 구역별로 나눠져 있고, 구역이 한 칸당 3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3평 정도 되는 구역들을 개인들이 다 분양을 받아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오거나 임대를 줬었는데, 관리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여기 실제 매매되는 그런 가격들이 개인 간 거래는 이제 거의 없고, 관리비가 연체되신 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이거가 나가고, 그래서 경락받으시는 분들도 종전 원 분양 가격의 8분의 1,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된 그런 상황에서 가격을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거를 현장을 둘러보니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 신도림 테크노마트 상가에 대해서 어떤 거래들이 있는지, 또 이쪽에 거래하시는 그런 중개소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자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수익성이 있으면 하나 모르겠는데. 지금 1층도 보니까 그 화장실 쪽 라인으로 많이 비어있던데 그거 한 칸 한 칸 다 분양 받으신 분들이신가요? 그게 얼마 정도나 해요? 그 세 계좌를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요? 딱히 매매가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경매도 많이 나오고 개인 간 매매 거래가 없다 보니까 크게 형성된 건 없고, 뭐 1층 말고 이제 위층 경매 나온 것들 보통 1,000만 원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경매가 나오니까. 아, 한 구자예요? 세 평이 1,000만 원이요? 근데 그 분양 당시에는 그 1억이 넘었거든요. 분양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운영이 안 되니까 뭐 세입자라도 들어오면 좋은데 관리비가 일단 너무 비싸요. 24, 5만 원? 한 평이 7, 8만 원이면 백화점보다도 비싸요. 전용으로 쓰는 건 3평이고 공용 면적부가 있으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네요. 아무리 공유 면적부가 있다고 해도 일단은 임차인이 들어와도 너무 비싸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달에 뭐 한 구자에 25만 원씩 1년만 해도 200원, 30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나가다가 누적돼서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매에 나오는 거잖아. 저희는 솔직히 추천은 안 드려요. 본인이 그 관리비 내고 계속 하면 상관은 없는데 임차인이 그걸 계속 내면서 할 사람은 크게 없어요. 앞에 나오는 게 뭐 파리바게뜨나 프랜차이즈 업종들은 자기네들 회사 홍보 차원에서도 하긴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좀 버겁죠. 오히려 구청 핸드폰 매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죠. 전국에서 각지에서 오니까 결혼식장 이런 거는 뭐 통으로 쓰니까 그렇다고 쳐도 뭐 가구 매장도 괜찮아요. 뭐 컴퓨터 매장도 괜찮고 오히려 1층 이런 데가 어중간한 거예요 지금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원래대로면은 층마다 승분할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1층에 뭐 별의별 다 있잖아요. 뭐 안경점, 뭐 화장품 가게, 뭐 옷가게, 핸드폰 케이스 가게, 별의별 다 있죠. 경매 나오는 거는 주로 1층에 나오고 있는 겁니까? 뭐 1층도 나오고 층마다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뭐 개인한테 사는 거보다 경매 사는 게 낫죠. 개인은 어쨌든 경매가보다 더 비싸게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금액은 괜찮아요. 월세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싸요. 근데 관리비를 얘기하면 이제 이게 무슨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 신도림 테크노마트 현장 답사를 하셨는데요. 신도림 테크노마트 현장 답사를 오기 전에 저희가 취득했던 정보는 단일 상품들을 판매하는 이런 브랜드의 상가들이 공실이 굉장히 심하고 극단적으로는 뭐 한 층이 다 비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왔는데, 실제 막상 와보니까 1층이 공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1층은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상관 아니었고, 반대로 뭐 노트북을 판매하는, IT 기기를 판매하는 데라던가 아니면 핸드폰을 판매하는 데라던가 이렇게 편집샵이 몰려있는 곳은 클러스터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좀 상가도 꽉 차 있고 그리고 고객들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건물 전체적으로 그런 특성을 다 유지할 정도의 규모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 다른 그 임차 주체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개별 상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테크노마트라는 그런 특성보다는 복합 상가몰로 점점 변하게 돼 갔던 것이 이 신도림 테크노마트 상권 변화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 신도림에서 유명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점인데요. 이 디큐브시티가 건설이 되면서 여기가 좀 더 역과의 접근성이 높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건물도 그렇지만 실내도 그렇고 굉장히 새 건물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으로 동선이 더 편하게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신도림 테크노마트 쪽 대비해서는 이쪽으로 좀 더 상권이 움직이게 되는, 그 축이 움직이게 되는 그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변화는 사실은 주택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택 역시 항상 새로운 주택 건물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때마다 그 아파트 단지가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받는 단지가 되고, 또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점점 공실이 생기면서 비선호하고, 이런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새 아파트는 더 각광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도 주택시장만 해도 거의 60년 넘게 이런 추세가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집이든 상가든 큰 규모의 건축물들이 지어졌을 때는 그쪽으로 상권축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신도림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양할 때는 과거에 뭐 3평짜리 그 한 구자당 1억 4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제가 중개사도 들러서 이런저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경매를 받으시는 게 낫다. 그래서 개인 간의 매도 매수 하지 말고 차라리 경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경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1억 4천이 1,000만 원 정도 된 거고, 다만 여기도 임차료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는 이유는 관리비가 한 25만 원, 20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관리비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1년만 해도 300만 원이 누적되고 3년이면 1,000만 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경락으로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을 들여서 영업을 하거나 이럴 생각이라면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개사분이 혹시 제가 살까봐 엄청나게 열심히 말리셨는데, 그렇게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처럼 이런 상업용 건물도 나중에 재정비를 하면 되는데요, 소유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가 요구되고 장사 잘 되는 층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층 간의 생각들이 굉장히 다를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 일반 아파트 재건축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도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일부 나왔던 것처럼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비어 있어 가지고 당장 들어가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꽤 그래도 활력이 있어 보이는 층들이 있고 또 식당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이용할 법은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론에는 과장된 부분도 있었다는 게 오늘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채부심 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재, 좋은 내용으로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